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413일 만에 전격 복원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복원됐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남북 간 통신 연락선 1년 1개월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먼저 이 의미부터 짚어보죠. 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오랜만에 아주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6월 9일 이후로 남북 간의 이 군 통신선이 이제 단절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남북 간의 그 직통선이 회선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동해선 그리고 이제 서해선도 있고 서해안선도 있고 판문점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청와대와 북한의 노동당 청사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선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이것을 이제 전격적으로 다 단절을 시켰고요. 그 이유는 2019년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노딜, 이것이 이제 북한 체제에 준 충격이 좀 컸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격적인 결단들을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접 싱가포르로 날아가기도 하고 또 열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가기도 하고 또 북한의 이제 가장 핵시설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까지 거론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노딜로 끝나고 나니까 북한 체제 내에서 이게 이제 리더십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예상했던 것만큼 남한이나 미국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이제 직통 전화를 단절을 시켰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청와대와 노동당 청사 간의 직통 전화를 제외한 군 통신선들이 이번에 이제 다시 개통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다시 마련됐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네,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북미 모두 경색 국면 속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었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복원에서 눈여겨볼 점이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을 해왔고 이번 복원 역시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두 정상 간 신뢰가 좀 회복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물론 당연히 이제 정상 간의 신뢰가 있었고요. 우리 남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남북미 정상들이 회동을 했고요. 거기서 북미 간의 약식이지만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 교환도 있었고 또 우호적인 멘트들이 오고 갔단 말입니다. 네. 남북 정상 간에도 냉기류가 흐르긴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이랬던 것은 없었고요. 남한에 대한 어떤 강경 발언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실무 담당자들이거나 아니면 김여정 부부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파국으로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지 않겠나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상들 간의 친서 외교를 통해서 이런 군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고 했다는 것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 간의 신뢰는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남북 간 정상 간에 여러 차례 오고 간 이 친서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물론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는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을 논의했다라기보다는 남과 북 사이의 그동안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계속 부각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그동안의 어떤 결단이라든지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어떤 격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처해 있는 지금 어려운 상황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지금
중국과도 완전히 이 단절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보건 안보에 대한 어떤 우려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 또 그리고 북한이 현재 처하고 있는 식량난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 정부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피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남북 관계를 보면 이렇게 북한이 연락선을 복구한 후에 남북 관계가 진전된 적이 몇 번이 있어서요. 이번에도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청와대는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적인 흐름을 얘기할 때도 어떤 구체적인 작은 사건 하나하나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추세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이런 추세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벌어졌던 굉장히 험한 거친 언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심지어 핵버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그런 큰 흐름이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평화와 화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는 변곡점이 됐단 말이죠. 네. 이제 이것이 크게 발전해 나가면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3차례 있었고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2차례, 그리고 회동이 1차례, 이런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반도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요. 지금 비록 남북 간의 냉각기, 북미 간의 대화의 냉각기에 처해 있긴 하지만, 지금 누구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나 불안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지금 뭐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있긴 하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져온 큰 어떤 그 성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것이 이제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좋았던 흐름이 이 소강 상태로 오히려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약간 분위기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컸었고, 그 안 좋은 흐름을 다시 돌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북한이 오늘 통신선을 연결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네. 이런 그 냉각의 흐름을 다시 또 평화와 화해의 흐름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은 사건에 불과하지만 큰 흐름의 물줄기를 바꿔놨다라고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일각에선 비대면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가 되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뭐 50대 50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네거티브한 입장에서 본다면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북한이 입은 상처가 있고요.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회담에 직접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대화의 파트너가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사실 이제 임기가 10개월 이내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과연 지금 북한이 뭔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네거티브한 측면이라면, 역시 여전히 이제 포지티브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가 좀 아직은 초기이긴 합니다만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또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고 코로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뭐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닫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러나 이제 역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직접적인 정상회담을 대면 회담을 하기는 좀 북한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비대면 회담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 통일부가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비대면 회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잘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도 그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남과 북이 마주 앉아서 회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 놨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여기 이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에 북한이 만약에 이제 판문점으로 온다면 판문점에 있는 북한 사람과 여기 회담본부에서 회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완전 비접촉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약간 뭐 반접촉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놨기 때문에 북한의 의지만 있다면 네. 여전히 비대면 회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의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통신 연락선 복구가 되면서 이게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나눠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예, 통신선 운영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데 이 통신선을 통해서 회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통신 연락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락선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또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북한과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군통신선을 만드는 이유는 네.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우리 쪽에서 그것을 대남 도발로 오해할 수 있다거나 또 우리가 휴전선 이내 근처에서 어떤 사고가 터져서 우리 뭐 헬기가 출동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북한이 그것을 오인하고 도발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상대방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요. 또 지금처럼 남북 간의 어떤 대화를 원할 때 그런 대화를 위해서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통신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루에 두 차례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를 그냥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오후 4시 정도에 한 번씩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회담을 위한 통화는 아니고요. 그냥 통신선이 잘 연결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복원된 시점에 대해서도 이것이 상징적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이거든요.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라 그럴까요? 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오늘을 의도했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연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꼭 7월 27일에 맞춰서 이것을 연결을 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뭐 인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북 간에 이것이 뭐 정전 협정 기념일이고 하니 이 즈음에서 대략 연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뭐 우리 정부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측에서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감안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꼭 일부러 뭐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심전심으로 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전격 복원이 되면서 그 의미와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